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저희 여수 MBC가 어제 창사 48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역민과 함께해온 저희 여수 MBC는 이제 뉴미디어 매체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남해방송의 첫 라디오 전파가 현 여수 MBC의 시작이었습니다. 80년대 TV 개국 시대를 지나 현재의 HD 방송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고 삼려 통합은 물론 나로호 발사와 각종 국제박람회 등 지역의 역사적 현장에도 언제나 여수 MBC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 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여수 MBC가 다하고 있지만요. 일반 주민들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한 48년, 반세기의 역사를 앞두고 여수 MBC는 단순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벗어나 뉴미디어 매체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전용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공중파 콘텐츠들도 뉴미디어 유통을 염두에 두고 제작합시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성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좀 지역다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기록하고 보존하고 재해석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경쟁력을 바로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이 주권을 가진 시대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바로 지역방송이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수 MBC의 중심엔 지역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태풍 쏠리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외에 도로와 가로수 등 시설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보고 다음 달 7일까지 피해액을 산정해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도내 태풍 피해는 농경지와 과수원 등 300여 헥타르, 부산과 이재민 16명 등이며 13개 시군 380여 곳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저수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53.6%로 태풍 이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날에 비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평년 저수율 70%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완전한 가뭄 해갈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물빛축제에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폭염 속에서도 38만여 명이 축제를 찾았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오는 30일부터 나흘 동안 국가정원 일원에서 국내외 유명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제3회 순천만 국제 교양학 축제가 개최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흑산도를 방문해 공항 건설 예정지를 답사했습니다. 수년째 주민들만 애태우는 흑산공항, 국회 환노위원들의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거듭된 찬반 논란으로 흑산공항 건설이 표류 중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류 대체 서식지와 흑산공항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며 쟁점 사항을 살펴본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 좀 정부에 촉구할 건 촉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2천여 명에 달하는 흑산도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97km, 쾌속선으로도 2시간, 수도권까지는 17시간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오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안개 등으로 인한 선박 결항이 잦은 점은 섬 주민들만 겪어야 하는 애환입니다. 안개 끼고 할 때 또 그리고 또 배멀미 한 사람들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만 오는데. 그 서울 같은 데 뭐는데 하루에 이거저거 보통 7시간, 8시간 해가지고
벌써 7년째 논란 중인 흑산공항 건설의 장벽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의 환경 문제.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123번째 열린 심의에서 환경 훼손과 철새 서식지 보존 등의 문제로 심의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철새 서식지 보존 등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료 체계도 열악한 섬 지역의 사람이 우선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섬에 살다 보니까. 이걸 죽어간다고 해서 단시간만 서울대 병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한이 맺힙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흑산공항 건설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정치 문제로 쟁점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음 달 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공항 재심의를 앞두고 국회와 공원위원회가 각각 주최하는 두 차례의 토론이 잇따라 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12일 여수 유명 음식점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식당의 게장에서 그램당 50에서 80마리의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됐습니다. 시는 의견 표명 기간을 가진 뒤 한 달 영업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식당은 지난 12일 점심 식사를 한 손님 25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주일 동안 잠정 휴업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순천시청 소속 이은경 선수는 어제 열린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함께 출전한 장혜진, 강채영 선수와 함께 대만을 세트스코어 2대1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광양시청 소속 최보금 선수도 볼링 남자 6인조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며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하는 등 지역 선수들의 연이은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결국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결국 또 연기됐는데 대신 나온 변호사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로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다며 다음 재판도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판사가 피고인 전두환 씨의 이름을 2번 불렀지만 전 씨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장은 결국 재판을 오는 10월 1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위하여 재판부에서는 다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전 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다며 다음 재판 불출석도 시사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아마 재판부의 소상히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씨가 회고록에서 비난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 씨가 광주 시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말로 강제 구인을 해서 반드시 전두환을 이 법정에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는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았다던 전두환 피고인이 2017년 4월에 회고록을 출간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정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때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과 관련해 업체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의 일방적 중단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법원에 정상운영 명령과 간접 강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이어 업체의 운영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몰수까지 추진할 계획이어서 자원순환센터 재가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냉방시설 설치와 온열질환 의료비,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이번 조례는 현행법상 재난 대상에 폭염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남해화학과 일본 기업 두 곳이 합작회사 설립 작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일본 특수 비료 제조기업 등 두 개 회사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힘에 따라 남해화학과 합작으로 여수산단 내에 고품질 실리카 제조 공장과 비료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은 이따금씩 햇살도 비추고 있는데 대전 등 충청 곳곳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고요. 대전과 청주 등지에는 시간당 30-40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벼락까지 동반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과 청주에는 호우경보가, 또 충청도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조금 전에 경북 북동지방까지 확대가 됐고요. 또 금강 갑천 유역은 강물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돼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충청도와 경기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150mm 이상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고요.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는 30에서 80mm, 남부 내륙지방으로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릴 텐데요. 남부 내륙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 형태로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 전주 24.6도, 창원 25.4도, 부산 25.9도 등으로 곳곳에서 어제 아침보다는 2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30도, 부산 역시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까지도 전국 곳곳으로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